세상에 단 하나씩만 존재할 수 있는 대체 불가능 토큰 NFT. 대한민국에서도 투자 자산으로서의 가능성에 투자자들에게 큰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하죠. 아직은 좀 생소한 개념이어서 과연 한국 NFT 시장 전망은 어떤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한국의 NFT 시장 상황, 투자 전망을 전문가들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유저 콘텐츠 제작 게임 플랫폼 더 샌드박스가 한국의 NFT 시장을 선점하고 있다고 하죠. 이요한 총괄 매니저와 함께 이 시장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NFT 마켓플레이스는 이제 저희 유저들을 위한 어떤 그 아이템 거래 플랫폼으로서 자신이 직접 만든 게임 아이템을 NFT화할 수 있도록 해주고 또 아이템을 거래하고 수집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저희가 최근에 마켓플레이스를 저번 주에 론칭했는데요. 지난 1년간 한국에 약 10명의 아티스트들을 포함해서 그 글로벌하게는 총 약 100명의 크리에이터 아티스트들과 저희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협업을 해왔는데 그 전문 아티스트들이 지난 1년간 제작한 아이템 중 100개를 선정해서 판매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판매는 모두 저희 기축통화인 샌드 토큰으로 판매가 되었고 그리고 첫 24시간 3억 5천만 원의 가치의 게임 재화가 판매가 되었었습니다. 저희가 크리에이터 중심의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는 만큼 수수료는 구매자가 지불을 하고 판매 금액의 전액은 게임 아이템을 제작한 아티스트에게 가도록 지금 구축되어 있습니다. 구매하기 위한 결제는 처음 계정을 만들 때에 이제 연동한 본인의 개인 암호화폐 지갑에 보관한 샌드를 통해서 구매하게 되고 또 이제 궁극적으로는 마켓플레이스를 통해서 누구나 게임 아이템 NFT 발행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작의 기여에 따라 직접적인 어떤 혜택과 베네핏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게임을 즐기는 수준이 아니라 뭐 지금 유저가 작가가 될 수 있고 작품 판매해서 수익까지 얻을 수 있다니까 굉장히 획기적으로 또 들리기도 합니다. 유저들 반응은 어때요? 먼저 블록체인, 게임이 예. 이제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어떻게 말씀드리자면 중요한 부분은 블록체인 게임에서 게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직 뭐 더 샌드박스뿐만 아니라 다른 블록체인 게임들이 아직 개발 단계에 있고 약간 데모 버전들이 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도 더 샌드박스가 가장 게임다운 블록체인 게임이라는 평가를 저희가 게임 커뮤니티로부터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 NFT, 블록체인 이런 요소보다는 즐거움과 게임성이라는 생각이 먼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NFT가 기존의 게임 패러다임을 이제 변화할 것이라는 것에는 이제 생각에는 의심이 전혀 없는데 이제 그 아직 게이머 대중의 반응은 살피기는 어렵지만 게이머들과 소통할 때 보면 본인이 자신의 게임 콘텐츠를 완전히 소유하고 추가로 이를 통해 개인 게임 IP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점을 매우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유튜브가 이제 영상 콘텐츠를 탈중화한 것처럼 앞으로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들이 게임 콘텐츠의 탈중앙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지금 기대하고 있고 또 말씀드린 개인 게임 IP 시대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게이머들이 가장 재밌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유저들의 주도로 만들어지는 게임들이 앞으로 더 크게 바이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해외에서는 굉장히 그 고가의 뭐 경매를 해서 낙찰되는 작품들이 많다라고 들었는데 미술 작품들이 특히나 그렇죠. 우리나라는 게임 콘텐츠가 특화돼가지고 뭐 NFT 시장을 향후에 선점하고 이럴 가능성이 그렇다면 있는 겁니까? 네. 먼저 한국은 게임 시장도 매우 활성화가 되어 있고 또 동시에 블록체인 인프라도 잘 구축되어 있는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게임 아이템, 게임 제화 쪽으로도 큰 관심을 이제 시장에서 가지고 있고 또 이제 저희 한국에서 또 훌륭하신 그래픽 아티스트 분들도 또 NFT 쪽으로 들어오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국 안에서 이런 NFT 시장이 특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어떻게 보면 게임 유저들이 사실 지난 20년간 이러한 가상자산에 대해서 벌써 너무나도 익숙한 분들이시고 그리고 이제 부모 세대가 되고 있는 30, 40대가 게임을 하면서 자란 세대이기 때문에 그 윗세대들보다 게임에 훨씬 개방적이고 적극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게임 산업은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작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가상 아이템을 자산화하고 그것을 거래하는 것은 게임 유저들에게는 오래전부터 익숙한 점이어서 그러한 유저들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서 NFT 플랫폼들이 좀 더 접근성을 더 간편화하고 또 사용자 친화적으로 UI, UX를 개선해 나간다면 충분히 특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자신의 컨텐츠를 자신이 직접 소유하고 자유롭게 개발사의 허락 없이도 자유롭게 거래하고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여 현재 게임 시장에서 종종 어떻게 보면 발생하고 있는 어떤 게임 아이템의 무한 복제 혹은 뭐 확률 조작 등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 게이머들에게 희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블록체인 미래의 NFT 비중이 어느 정도 된다고 저희가 알면 될까요?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저는 그 NFT가 블록체인의 미래가 될 수 있는 예. 이유는 크게 세 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로는 NFT는 대중이 매우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NFT는 디지털 공간에서 콘텐츠의 희소성과 그리고 소유권 그리고 진본인지 아닌지를 판단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제 투자 혹은 수집 가치가 있는 자산이라는 점이 대중에게 쉽게 다가가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디지털 공간 안에 있는 재화를 내가 소유하고 그 소유권이 증명될 수 있고 그리고 희소성과 진본 여부가 증명이 됨으로써 가치 평가가 가능해진다라는 이 메시지가 블록체인들의 여러 요소 중에 가장 쉽게 대중에게 다가가는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비대면 시대 가운데 새로운 소통의 창구가 필요해서 어떻게 보면 가상 공간과 메타버스에 대한 논의가 상당히 앞당겨졌다고 보는데요. 이제 메타버스라는 것은 결국 현실과 동일하게 혹은 흡사하게 어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상호작용이 가능한 가상 공간을 뜻하는데 이 안에서 그러한 유기적인 상호작용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가상 공간 안에서 사유재산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해주는 NFT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까 이제 수집 혹은 투자적인 측면도 말씀드렸는데 현실 세계에서는 수집품들은 이제 훼손이나 노후화가 가능해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가치가 절감이 될 수 있지만 디지털 수집품들은 속성상 가치 절감이 될 수 없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속성들을 통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디지털 시대 가운데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기대를 하고 실제로 벌써 글로벌한 차원에서는 뭐 미술, 스포츠, 게임 쪽에서 NFT에 대한 활용에 지금 벌써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NFT 시장에서 대한민국이 성장을 해야 되잖아요. 필요한 게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이제 정부 쪽에서의 어떤 정책, 규제 이런 분야를 이제 육성하고 진흥하는 방향으로의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블록체인 관련해서는 또 그거에 따른 어떤 게임 등급에 대한 기준들이 필요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이런 분들은 너무 당연한 부분인데 저는 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에 대한 인식 개선이 저는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신기술의 도래적인 측면보다는 예전에 다양한 시장 상황 가운데 시장 상황으로 인해서 이에 대해 안 좋은 인식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사실 그러한 주관적인 감정을 넘어서 실제로 글로벌 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뭐 미술,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게임 등등 다양한 섹터에서 NFT를 활용하기 위해 어떻게 움직이고 실험하고 있는지를 빨리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신기술 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게 신기술인 만큼 기존 패러다임에서 판단하고 어떤 기존의 틀로 편입시키려고 한다기보다는 좀 더 미래학적 관점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인식 개선을 위해서 다양한 교육이 필요하고 또 이에 따른 또 언론의 역할도 중요하고 또 정책 차원에서는 또 지능과 육성 방향으로 간다면은 한국이 분명히 벌써 인프라가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을 아주 그러니까 주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더 샌드박스의 그 국내에서의 활약을 저희가 앞으로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응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투자적인 측면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와 함께 NFT 시장 전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NFT 시장이 가상 자산으로서의 매력이 어떤지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NFT 얘기가 나오면 뭐 예, 블록체인 얘기가 나오고 그렇죠. 이러니까 이게 뭔가 뭐 어렵게 보이는데 뭐 이렇게들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냥 NFT는 전자적인 형태의 등기 권리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NFT를 이용하면 뭐 이모티콘이라든가 뭐 게임 캐릭터, 뭐 음악 파일, 아니면 디지털 사진 파일, 이런 디지털 파일에 대한 소유권을 입증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이 소유권을 사고 파는 게 가능하고요. 그래서 어떤 디지털 저작물에 대한 소유권을 사고 팔 수 있게 한다. 그것이 NFT가 가진 장점이 아닐까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수님께서 정말 깔끔하게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전자등기권리증, 한마디로 집문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맞습니다. 될 것 같은데 해외에서는 지금 굉장히 고가에 판매되는 물건들도 있고 활발하다고 하잖아요. 네네. 한국도 이렇게 열풍이 뜨거워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있죠. 예. 지금 가상화폐 같은 경우도 네. 국내의 경우에 가격이 치솟고 있죠. 더군다나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해서 암호화폐 가격 자체가 지금 해외보다는 비싸게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NFT도 예외는 아닐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런데 해외에서는 이미 이 NFT의 가격이 너무 올랐다. 그리고 이 NFT의 가격을 올리는 주체가 NFT 종사자들이다. 뭐 이런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NFT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 암호화폐 말씀해 주셔서 말인데 이게 암호화폐 가격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거품 논란 있잖아요. 네. NFT 시장도 말씀해 주신 대로 뭐 거품 얘기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자, 우리가 이제 모나리자 같은 유명한 예. 그림이 있죠, 그렇죠? 이런 모나리자 같은 그림의 등기 권리증은 굉장히 가치가 있을 겁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모나리자 자체는 원본과 100% 똑같은 그런 모조품을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모나리자 그림에 대한 등기 권리증, 즉 소유권은 굉장히 가치가 높은 거죠. 희소성 때문에.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NFT는 디지털 파일에 대한 등기 권리증입니다. 자, 그 얘기는 일반 우리가 하는 디지털 데이터, 음악 파일, 뭐 영상 파일 이런 거에 대한 등기 권리증이란 얘기거든요. 그런데 디지털 파일은 그 속성상 복사가 굉장히 쉽습니다. 복사가 쉽다는 얘기는 원본하고 복사본, 모조품이 100% 똑같다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는 희소성이 감소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NFT가 어떤 디지털 파일에 첨부가 되면 가격이 약간 오르는 건 뭐 타당하다고 보겠으나 지금처럼 천문학적인 액수로 오르는 건 좀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예, 지금 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 이게 뭐 맞느냐 틀리느냐보다는 지금 향후 전망이잖아요. 근데 보면은 맞다 틀리다도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긍정론, 부정론 지금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인 게 돈 가치가 떨어지고 많이 풀리다 보니까 돈 갈 데 없어갖고 오르는 거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어떤 분들은 뭐 오를만하다,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 어느 쪽이 더 맞다고 보십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NFT가 가진 기술적 가치에 비해서는 지금 너무 많이 올랐다라고 보고요. 실제 외국에서 그 비플이라는 어떤 이름을 쓰는 작가가 그린 디지털 작품 첫 5001이라고 하는 작품이 783억 원에 거래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만든 작가 자신이 이 가격은 미쳤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 거품이 굉장히 많이 낀 상태고요. 이 거품이 언제 꺼질지 모르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특히 조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 하나에 783억 원짜리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네요. 어쨌든 간에 이성적인 투자 조언이 필요할 때다라는 생각은 이제 다들 하실 것 같은데 투자자분들에게 뭐 조언을 한마디 해주신다면 교수님 어떻습니까? 일단 NFT라고 하는 것이 예. 디지털 파일에 대한 등기 권리증이니까 그 원본 디지털 파일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를 한번 판별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예술 작품에 어떤 소유권을 입수하게 되면 이 소유권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그림 자체가 얼마나 의미가 있는가, 가치가 있는가를 따져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NFT를 사고 판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NFT의 대상이 되는 원본 디지털 파일이 얼마나 작품성이 있는가, 얼마나 희소 가치가 있는가를 먼저 따져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은 언론에서 조금 잘못 설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냐면 NFT가 붙은 디지털 저작물은 불법 복제가 원천적으로 차단된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좀 잘못된 거고요. NFT가 붙은 디지털 파일은
얼마든지 복제나 훼손이 가능하다는 점을 좀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도 언론사로서 NFT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앞으로 제공하는 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도움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NFT 열풍 국내에서 돌풍을 일으킬 날도 멀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정부의 보다 빠른 정책적 제안이 좀 시급할 것 같고요. 투자에 앞서 해외와 국내 시장 동향도 면밀하게 점검하는 신중한 자세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